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됐습니다.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자율과 권고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심각 단계가 유지되온 지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니다. 기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등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자체 선별 진료소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운영됩니다. 아산은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천안은 동남보건소와 시청 봉서울 아래 서북구 선별 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PCR 우선순위 대상자들에 한해 검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청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이 종료되고 조치원읍에 있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만 운영됩니다. 아울러 입원 치료비와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 등도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 총선을 약 10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이슈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우선 정부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선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최민호 세종시장. 이날의 핵심 키워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만큼 이젠 세종시에 더 씌워진 행복도시란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제2집무실이 건설되고 난 뒤에 개헌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고 명기하거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국회 양원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최 시장의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뻔히 나오는 거창한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청권 연대는 물론 나아가 정부 여당의 당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진전성 있게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정부 여당 쪽에서도 어떤 그런 합의라든지 지지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천과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지 좀 시민들에게 피부로 체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최 시장이 다시 불지피고 나선 행정수도 개헌론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에 대한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접한 도시에 2개의 프로축구단이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두 구단이 통합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프로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천안시티FC. 연간 20억 원씩 내년까지 총 100억 원이 지원되는 충남 아산FC의 사례처럼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으로 천안을 찾은 김 지사는 경찰청 축구단 해체로 만들어진 아산은 천안과 상황이 다르다며 도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생활권이 하나인 두 도시에 프로구단이 따로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도비 지원을 위해선 충남도가 아예 인수를 하거나
양 팀을 통합해 일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도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려면은 아예 충남도의 그런 축구단으로 협력을 하고 두 팀을 합치고 천안과 아산에서 경기를 하는 경기를 천안 아산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민주당 출신 지사와 천안시장 시절에 유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선 전임 지사가 500억 원에 가까운 도비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아 부담이 된다면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센터 이 부분들도 이 과일 경제로면서 무리하게 천안시로 왔는데 천안시가 그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 밖에도 GTX 시노선 연장에 대해선 대통령과 자신의 공약인 만큼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약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선 사기 세종시정의 초대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준배 부시장이 6월 1일자로 퇴임했습니다. 이 부시장이 그동안의 소회를 전하는 퇴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후임 부시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퇴임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지난 11개월 동안 최민호 시장을 보좌해 27개 기업,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점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 추가 반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직 생활로 인해 일반 공직자들과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의회와 언론과의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던 점 등은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아직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거란 말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것만이 세종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한 토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자연스레 차기 경제부시장 임명으로 쏠립니다. 정치권 인물부터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민호 시장을 도왔던 인물까지 폭넓은 후보군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준배 부시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의회나 언론, 나아가 정부나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시 정무 부시장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차기 부시장 임명을 두고 설왕설래만 이어질 뿐 아직 안개 속인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준배 부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경제부시장직을 정무부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정무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분의 자족 기능 확충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임 부시장으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재들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원장이 공석 상태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쇄신안과 조직 개편안이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진흥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 성과 극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임 원장의 성희롱과 갑질 의혹으로 2개월여 동안 원장 공석 상태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상돈 시장은 전임 원장의 불미스러운 일과 진흥원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천안시에 성희롱 성폭력 상담 창구를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연구 성과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기존 1원장 3본부를 1원장 1본부, 2부 1실 1센터로 바꿔 진흥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와 채용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기업 성장을 꾀하겠습니다. 시는 이날 발표한 개편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원장과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륙어촌 재생 사업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는 당초 지난해 7월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아산시 내륙어촌 재생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 내수면 어민들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을 비롯해 생태체험장과 수산 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준공일보다 11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입도로와 주차장 포장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 무장애 인증과 시 운전까지 마치면 오는 9월 이후에나 준공될 전망입니다. 6월 말까지 해결해서 근데 PF 심의 보는 것 때문에 아마 9월까지는 갈 거예요. 준공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올해 수산종자 양성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종자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다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급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동절기 공사 중지까지 겹치면서 건립이 지연됐다며 오는 9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수면 어촌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한 걸음 멈추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아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계획된 2024년 8월 준공은 물 건너갔고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2026년 말엔 돼야 준공될 전망입니다. 김장섭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생활 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수중운동 시설은 물론 다목적 체육관 등이 포함된 복합 문화 여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비 4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지 선정을 마치고 7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갔지만 보상비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전체 9필지 중 6필지만 확보하면서 설계 공모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총 사업비 역시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때문에 오는 2024년 8월 준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매입이 완료되면 2026년 말까지 체육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만한 협의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 수용 재결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 수행으로 인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준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로 만 5년째 계속되는 자선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수익금 전액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녹색 필드 위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립니다.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충청지회가 마련한 사랑나눔 골프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천안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7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며 기부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좋은 행사에 불러주신 인연들이 있으셔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날씨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만 5년, 6번째를 맞았습니다. 대회 참가비에 기업들의 후원금을 더한 수익금은 모두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모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모임이 됐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환자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니까 또 은혜가 가니까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자선 골프대회.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한 의리를 지켜가고자 6년 넘게 보육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급식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황철 씨를 만나봅니다. 제 음식을 먹으면 항상 웃음이 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말마다 와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황철입니다. 이제 단체 급식, 회사, 관공서, 그리고 요양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업소용 주방기구를 이제 국내 최초로 플랫폼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종을 살리면서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육원 친구들한테 뭘 더 해주면 행복해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또 선택을 하게 됐고, 한 6년 전쯤인가 지금 현 봉사단체를 오게 됐었는데요. 청소를 또 이게 담당을 또 시켜주셨어요. 청소를 하게 되면서 제가 현 직종이 요리 쪽에, 외식업 쪽에 있다 보니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면 한번 다음 달부터 요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주셔서 처음으로 중국 요리를 또 보육원에서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또 제 음식을 먹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6년 정도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게 너무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돼서 오거나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시간이 있을 때 간다고 그러면 솔직히 참여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봉사를 안 온다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나 아니면 장애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조리사 선생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또 다양한 음식을 또 제공을 받고 그리고 식사를 또 드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갈 때는 좀 더 색다른 음식, 안에서 경험을 해보지는 못한 음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와도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처음에 가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고 또 문턱 들어서기 전까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봉사단체의 일원으로서 맞닥뜨리니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두 손 두 발 걷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사람에 대한 의리. 제가 무슨 일이든 책임지면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거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날에 아무리 좀 늦게 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그 다음날 봉사하는 날이면은 꼭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제 자신과의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이 잘 먹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베푸는 음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는 처음에 이 보육원을 왔을 때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이 좀 우울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많이 좀 마음이 닫혀 있다고 좀 오해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밝습니다. 밝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오히려 더 힘을 좀 많이 붙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맛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혹시 못 오는 날 다른 셰프 선생님이 왔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맛있는 음식과 제 얼굴이 기억이 남는 잘생긴 셰프 선생님으로 평생 남고 싶어요. 자, 3개만 더.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셋. 어깨 빼고. 그렇죠. 어깨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최고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게임, 운동. 왜냐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사회적으로 나가면 있지만 운동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잘 어울려요, 여기. 단계마다 실력들이 있어서 그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하거든요. 그 레슨 받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거의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한 달 올라가는 그런 매력?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땀도 흘리고 살도 빼고 건강해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자꾸 뭐가 좋아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일단은 해본 적도 있고 제일 하기 편한 거 제가 좀 그래도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코치님 아니셔도 다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레슨을 직접 해주시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동료들이? 네, 동료들이 이제 해주시니까. 헬스라든지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고 그러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같이 좀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서 다양한 직종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와서는 어린 학생들이나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다 같이 어우러져서 다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